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조가 순직 소방관에 대한 상훈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문경 공장 화재로 순직한 두 소방대원에게 애도와 경의의 표시로 근정 훈장이 추서되는데요. 노조에 따르면 이 훈장은 장기 재직 퇴직자에게 주는 개근사항이라고 합니다. 노조는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대원에게는 보국훈장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장비 구입 등 소방안전을 위해서 도입한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조항이 올해 폐지되는 것을 두고 특례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최근 문경에서 화재 진압을 하다 순직한 두 소방관의 소식 정말 모두가 안타깝고 또 슬픈 마음인데요. 순직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과 예우는 역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기자의 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2월 6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먼저 함께합니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민수 기자가 주목한 이슈는 뭔가요? 네, 경북 문경의 두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순직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순직자와 유족들을 위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어서 그 실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두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정말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고 김수강, 박순 소방관은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7분쯤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했습니다. 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문경 예천에 쏟아진 극한호우로 실종자가 속출했을 당시에도 68일간 수색에 참여해 실종자 발견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찾기 위해 화염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갑자기 번진 화마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미 출신인 김 소방교는 2019년 공채로 임용됐습니다. 어렵기로 소문난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단번했다고 구조구급센터에 자원했습니다. 네. 상주가 고향인 박 소방사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중사로 복무하다가 2021년 8월 구조 분야 경력 채용에 선발됐습니다. 미혼인 그는 평소 소방과 결혼했다고 이야기할 만큼 조직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연결식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예. 사망한 문경 소방대원의 연결식은 지난 3일 엄수됐습니다. 꽃다운 두 청년을 떠나보낸 동료, 유족, 지인들 모두 눈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연결식에 앞서 빈소를 지키던 김 소방교의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충격에 몸져 누웠고요. 네. 박 소방사의 어머니도 한참을 주저앉아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순직 소방관들의 고향인 구미와 상주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조문 행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죽음에도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는 좀 뒷걸음을 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더라고요. 네, 소방청에 따르면 1950년 통계 집계가 된 이래로 경북에서 순직한 소방관은 모두 38명입니다. 앞서 순직한 김성훈 체위대 소방관은 2005년 10월 칠곡군 외관읍 화재 현장에서 건물에 할머니가 있다는 주민의 말에 수색에 나섰다가 숨졌는데요. 네. 당시 나이가 28살, 37살이었습니다. 네, 임용 11개월 차 막내였던 김경호 소방관은 1997년 11월 성주군 식품 제조업체에서 전기감전으로 쓰러진 인부 4명을 구하려다가 그 역시 감전사고로 숨졌습니다. 네. 사망 당시에는 25살이었고요. 결혼 1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순직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은 어느 정도로 하고 있나요? 네, 유족들이 회원인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기념회가 있는데요. 2004년부터 매년 11월 대전 국립현충원에서 순직자 추모식을 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소방청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좀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예산 없이 추모 기념회가 열리고 있다고요? 지난해 열린 추모식 예산이 5천만 원이었는데 이 대전보훈청이 국고보조금으로 4천만 원을 후원했고요. 나머지는 추모 기념회가 충당했습니다. 2016년부터 매년 4천만 원씩 지원해온 보훈청마저 올해 예산의 30%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문경 공장 화재 원인은 밝혀졌나요? 네, 불이 난 공장은 산업단지에서 돈가스, 탕수육 등을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4층 규모로 지난 2020년 5월에 지어졌는데요.
공장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과 철골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네. 샌드위치 패널은 철판 사이에 스티로폼이나 우레탄을 넣은 조립식 건축 자재인데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나 벽돌 건물보다 3분의 1 이상 건축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만 안전에는 몹시 취약합니다. 그렇겠죠. 일단 불이 붙으면 물을 뿌려도 외부 철판에 가로막혀서 진화가 어렵고요. 철판과 단열재가 함께 녹으면서 엿가락처럼 휘거나 붕괴하기도 합니다. 불연 난연성 단열재를 써도 불에 버틸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남짓입니다. 네, 샌드위치 패널은 늘 문제가 되잖아요. 특히 화재가 나면요. 그 2020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나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모두 샌드위치 패널이 인명 피해를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이 됐는데요. 네. 두 사건으로 78명이 사망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1999년 발생한 시랜드 청소년 수전원 화재도 마찬가지인데요. 당시에는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예.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 규제는 미봉책에 그치거나 손바닥 뒤집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2014년에 그 샌드위치 패널 내부를 난연제로 채우라는 규제를 내놨습니다만 난연제요? 네, 불이 붙기 어려운 소재를 쓰라는 얘기인데요. 이듬해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 이하 창고에 대해서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허용했습니다. 아. 네, 2022년에도 단열재 기준을 강화해서 불에 타는 시간을 늦추겠다고 했으나 지난해 10월쯤에 제조업계 사정을 고려한다면서 기준 삭제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경찰이 초동조사에서 이제 공장 내부 3층에 이 튀김 기계를 발화점으로 지목을 했잖아요. 네, 화재가 급속히 번진 원인도 다량의 식용유가 추정이 됩니다. 화재 현장에 튀김기와 함께 업소용 식용유 180통이 있었는데요. 약 4.5톤 분량입니다. 와. 설 명절을 앞두고 작업량이 늘어서 다량의 식용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과열 탓인지 정기적 요인인지 화재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네. 자, 소방관 처우 개선 얘기로 돌아가서 네. 이 얘기는 늘 나오는 얘기인데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요. 네, 소방청에 따르면 화재나 재난사고 현장에서 다친 소방관은 2013년 316명에서 2022년 1080명으로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3년 이후 전국에서 순직한 소방관도 43명에 이릅니다. 예. 대구의 경우에는 최근 10년간에는 화재 구조 현장에서 숨진 소방관은 없지만 다친 소방관은 2021년 33명에서 2022년 54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3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특히 소방관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장비 개선이 시급한데요. 공장 화재 등에 요긴하게 쓰이는 무인 파괴 방수차 같은 특수 장비가 대표적입니다. 무인 파괴 방수차가 뭔가요? 네, 무인 파괴 방수차는 광철 소재 파괴기를 통해서 철판과 콘크리트를 뚫고 다량의 물을 주입해 화재를 진압하는 첨단 특수 장비입니다. 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에 29대가 있지만 대구 경북에는 경부기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입 가격만 해도 15억 6천만 원으로 주로 공항이나 원전 같은 특수화재에 배치되는 장비인데요. 위험성이 높고 소방대원이 접근이 어려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소방관 안전장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공하라고 지시했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는 2대를 네. 보유하고 있군요. 네. 많지 않습니다. 네. 화재가 일어나는 것에 비하면. 자, 위험 지역에 소방관을 투입할 때 매뉴얼을 좀 더 다듬고 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네, 특히 저연차를 상대로 한 화재 훈련이 중요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함부로 건물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붕괴 위험이 있거나 규모가 큰 화재는 소방관의 내부 진입을 막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순직 소방관뿐만 아니라 부상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도 짚어볼 대목입니다. 최근 3년간 대구에서만 150명의 소방관이 다쳤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간병비는 하루 최대 6만 7천 원으로 15년째 제자리입니다. 모든 순간에 목숨을 걸고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소방관들 근무 환경과 순직자 예우 좀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까요? 네, 소방관에 대한 처우 개선은 아무리 강조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소방관을 위해 정부가 나설 차례입니다. 매일신문의 구민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0분 지났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들, 또 창업을 했지만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트렌드는 빠르게 지나가고요. 브랜딩 개발과 마케팅 더욱 중요해졌는데요. 생생 매거진 오늘 개편을 맞아서 한 달에 2번 화요일 이 시간에 창업을 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지역의 가치와 경제를 살리는 창업가들을 위한 시간 레벨업입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최문종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레벨을 업 시켜줄 내용은 뭔가요? 네, 오늘 최근 지역에서 이제 우수한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 공간이 이제 새롭게 조성됐는데요. 이번에 입주 조건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대구에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현재 대구에는 총 11개의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11개요? 네. 대표적으로는 저희 센터에서 운영 중인 대구 스케일업 허브가 있는데요. 현재 총 77개사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고 공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주요 대학마다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어서 또 대학과의 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로 입주하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겠죠. 대구 지역의 창업보육센터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전국의 이제 창업보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구만의 특이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대구 스케일업 허브는 한 건물 내에서 창업보육이나 투자까지 전 과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5개의 투자사도 유치를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대구 테크노파크, 그리고 신한금융에서 운영하는 신한 스퀘어 브릿지 등의 창업 지원 기관들도 스타트업들과 함께 입주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유랩 대구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랩 대구가 뭔가요?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대구 북구 침산동에 대구은행 제2본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건물 5층을 이제 창업 공간으로 대구은행에서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우리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운영하면서 유랩이라는 명칭으로 오픈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유랩은 이제 유니콘 랩의 줄임말로 유랩에 입주한 기업이 앞으로 우수한 성과를 통해서 국내를 대표하는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미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창업 공간이 있는데 이번에 개소된 이 유랩은 기존의 이런 창업 공간과는 어떻게 다르다는 의미일까요? 네, 지난 이제 21년도부터 대구 센터에서 운영 중인 대구 스케일업 허브가 대구를 대표하는 창업보육센터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네.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한정된 보육 공간에 많은 스타트업들의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대구은행과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지난 12월에 대구은행과 MOU를 통해서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같은 하이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유니콘 기업은 스타트업을 말하는 건가요? 네. 유니콘 기업은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 이상이고 네.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이야기합니다. 1조 원 이상. 네. 네. 원래 유니콘이란 뿔이 하나 달린 말처럼 생긴 전설상의 동물을 일반적으로 말하는데요. 스타트업 기업이 상장하기도 전에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이 되는 것은 마치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이제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말하는 거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23년도 기준으로 국내에는 유니콘 기업이 총 23개가 있습니다. 예. 입주 신청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데 유랩에는 어떤 기업들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유랩은 이제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시작한 설립 7년 이내의 스타트업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 2,20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에 약 30개사가 입주할 수 있고요. 네.
좌석 단위로 이제 임대하는 공용 입주실부터 칸막이로 구분된 4인실, 8인실, 개별 입주실까지 다양한 규모의 스타트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입주 기업들의 이제 편의를 위한 다양한 크기의 회의실까지 무료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입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업들의 조건도 있나요? 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수한 기업들을 입주하기 위해서 가산점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산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핀테크,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 스타트업들은 가산점을 드리고 있고요. 또 대구 외에 본사를 소재한 스타트업이 유랩으로 본사를 이전한다면 추가 가산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AI를 개발하는 지역 외의 이 스타트업은 많은 가산점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입주한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네, 뭐 우선 이제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입주 기업들을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사업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멘토링을 이제 상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네, 또 투자 유치를 통해서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주 기업만을 위한 입주 기업 투자 설명회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다양한 사업과 관련된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입주 기업과 대구은행의 협업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네, 뭐 당연히 그 기대하셔도 좋고요. 대구은행뿐만 아니라 DGB 금융그룹 계열사와 연계한 가능한 기업들을 함께 발굴할 예정입니다. 네. 대구은행은 지역 대표 이제 은행으로 금융 분야에 연계 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좀 찾고 있고 특히 이제 핀테크 관련 기술들을 가진 스타트업을 주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핀테크는 이제 금융과 기술의 합성어로 금융 분야의 IT 기술을 적극 활용한 기술을 말합니다. 네. 요즘 뭐 인터넷만으로 이제 은행 업무가 가능한데요. 이런 기술들을 대표적인 핀테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역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창업 공간 유랩이 개소했다는 소식 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최문종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시 47분) 지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수법들이 더 교묘해지고 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의 한 택시기사와 경찰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해서 표창장을 수상을 했는데요. 오늘 줌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대구 동부경찰서 동대구 지구대 정명석 경위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경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년째 경찰에 재직 중이고, 현재는 대구 동부경찰서 동대구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명석 경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받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뭐, 경찰로서 저는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감사하게도 또, 이제, 표창장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상을 받았는데, 저 혼자 이뤄낸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지구대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신고한 택시 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취업조차 못했을 거고, 지금도 다시 생각해보면 그분의 공이 참 크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택시기사분이 지구대까지 찾아와서 이제 신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당시 사건 정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지난해 말쯤 발생했던 사건인데요. 오후 6시쯤 저희 지구대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예. 택시 기사님께서 지금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승객을 태우고 있다. 현재 동대구역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혹시 모를 사항을 대비해가지고 지구대로 방향을 틀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만약 보이스피싱을 넘어가지고 또 심각한 중범죄에 관련된 일이면 인명피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어가지고 네. 방문을 부탁드렸고
부분이 지구대에 도착하고 나초 지정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이상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택시 기사님께서 승객을 경주에서 태워 대구까지 이동하셨고 네. 승객은 뒷좌석에서 통화를 하셨는데 통화 내용이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 통화 내용이요. 어떤 부분이 의심됐을까요? 일단 그 통화의 전반적인 뉘앙스가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는 느낌이 강했다고 하고요. 승객이 그 달성군의 한 장소에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잠시 정차했는데 어디서 이 동문치가 담긴 종이 가방을 들고 다시 택시에 탑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낌새가 이상해가지고 기사님께서 혹시 그거 보이스피싱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엄청 당황해하면서 그 본인도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고, 만약 보이스피싱이 맞다면 그 경찰에 자수하면 참작이 되니 두 분이 지구대로 함께 방문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이 승객이 피해자가 아니고 뭔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은 그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그분은 그 구인 사이트에서 부동산 중개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이 일을 하고 계셨는데요. 네. 일회성이 아닌 그 평소에 메신저 어플로 꾸준히 소통하면서 건당 그 5만에서 8만 원의 일당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날은 그 경주에서 대구로 이동해가지고 3,800만 원 현금을 전달받고 네. 오후 6시 50분까지 동대구 광장에 도착해가지고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하고 이 승객과 경찰 택시 기사분이 함께 이제 지구대로 온 거잖아요. 예. 그 정경희님께서는 이 상황을 보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어떤 그런 확신이 드셨어요? 예, 아무래도 그 단순한 아르바이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보이스피싱 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판단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동대구역에서 만나기로 했던 분이 돈을 받고 다시 넘기는 중간책 역할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직접 현장으로 출동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신속하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결국은 이제 검거에 성공을 하신 거잖아요. 예. 어떤 방법으로 검거를 하셨어요? 일단 지구대에서 승객분이 그 동대구역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까지 한 50분 정도가 남아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빨리 이제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중간책이 나오면 빠르게 가가지고 잡아야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찰인 거를 모르게 그 사복으로 갈아입고 네. 동료 한 명하고 그 기사분, 승객분 이렇게 이제 동대구역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역 광장에 도착하고 한 10분이 지났을 때 멀리 검은 패딩 점퍼에 청바지를 입은 남성 한 분이 그 승객분한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현금 문성이를 받아가지고 가방 안에 집어넣는 순간 이제 달려가지고 긴급 체포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중간책이네요. 그분도 그 사람도.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 현장에서 긴급 체포를 하신 건데 이렇게 그 승객 그 택시의 승객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범죄에 가담하거나 동조해서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요즘 구직자들 사이에 많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그 물가 상승하고 가계부채 때문에 구직자들이 일자리 찾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런 구직자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범죄로 끌어들이려는 악질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요즘은 구인 구직 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쉽고 편하게 고액의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많이 유인을 하는데 네. 결코 무작정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법에서는 이를 사기 방조죄라고 부르던데요. 아, 예, 맞습니다. 그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인데
이 범죄의 편의를 제공한다면 사기 방조죄가 성립됩니다. 네.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범죄 수단이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죄에 도움을 주었다면 처벌 피하기 어려운데요. 그렇군요. 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주범에 비하면 약하겠지만 구체적인 재질에 따라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네.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혐의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보이스피싱을 비롯해서 금융사기 수법들이 날이 갈수록 정말 다양해지고 또 교묘해지고 있는데 요즘은 어떤 유형들을 유독 조심해야 할까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피싱 범죄 조직인 택배, 부고장, 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해가지고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네. 이게 설치되면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문자 발신자가 누구든 절대로 인터넷 주소 URL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택시기사와 함께 합동작전으로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한 대구 동부경찰서의 동대구 지구대 정명석 경위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비구름은 거의 물러났지만 경북 서부 내륙과 울릉도 독도에는 비가 오전에 조금 더 내리겠고요. 대구와 그 밖의 경북에서는 약간의 눈이 날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4도에서 7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 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정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